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이네요. 식목일. 네. 4월 5일 토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또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제가 어제 제 아들이랑 스노우보드 이렇게 또 타러 갔다 왔거든요. 네, 그런데 와, 온몸이 그냥 아주 그냥 뻐근해 죽겠습니다. 오랜만에 격렬한 운동도 아닌데 스노우보드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또 타느라고 굉장히 이렇게 또 힘들었으면서 여기 이제 빅베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LA 근처에 한 1시간 반, 한 2시간 정도 가면은 있는 그 스키 리조트가 이렇게 또 있거든요. 빅베어에 스키 리조트가 3개나 있습니다. 맨 위에는 스노우 서밋, 빅베어, 이 스키 리조트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빅베어 올라가기 바로 전에 스노우 밸리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여기도 이 스키장이 이렇게 또 있는데, 어제는 저희 부자가 여기 이제 스노우 밸리라고 해가지고 빅베어 이제 바로 이제 약간 이제 밑에 있는 스키장에 이렇게 또 갔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이렇게 또 스키장 그나마 좀 싼 거거든요. 좀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잖아요. 그래서 좀 쌀 때 이렇게 또 가려고 갔는데, 야, 그런데 어른들의 이제 리프트 티켓은 아직도 좀 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제 리프트 티켓이 $110였습니다. $110. 뭐 할프데이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일괄적으로 다 그냥 올데이만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시 바로 지난 다음에 가서 이제 티켓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풀데이 티켓을 사야 했어가지고 $110 이렇게 또 됐고, 그나마 12세 아래의 아이들은 그나마 $50더라고. 그래서 제 이한이는 $50 이렇게 또 되고, 그리고 제 스노우보드가 원래 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제 하이스쿨 때부터 스노우보드를 이렇게 또 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스노우보드가 1998년도에 산 스노우보드이다 보니까 그 신발 그 밑창이 다 삭아가지고 고무가 다 삭더라고. 그래서 밑창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갔죠. 가지고 가가지고 어제 이렇게 신발을 신는데, 신발을 신어서 이제 제 몸무게가 신발 그 밑창에 다 이렇게 또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고무가 다 으스러지면서 그 밑창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하고 이렇게 또 가서 그 스노우밸리 안에 또 이제 렌탈 하는 데가 있거든요. 가서 이렇게 또 물어봤거든요. 렌트 하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70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거 너무 비싼데, 야, 이거 오늘 못하겠다 하고 이한이한테 얘기를 했죠. 아니 그 $70고 그리고 이제 리프트 티켓이 $110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아빠 이제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아, 그럼 어떡하냐고. 이제 마지막 시즌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스노우밸리는 내일까지 하고 이제 그만한대요. 그래서 마지막 시즌인데 아빠랑 타고 싶은데 어떡하냐고 라고 막 실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딴 데 갔죠. 다른 데 가서 한 10분 정도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거기 또 이제 렌탈 샵이 있어. 거기 가서 이제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한 $40 정도 하더라고요. 한 뭐 $38, $39 정도 해. 그래서 그거 빌려가지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스노보드를 이렇게 또 탔죠. 어제 영상 이렇게 또 올려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와, 오랜만에 타니까, 그리고 이제 돈도 제가 또 많이 썼거든요. 원래 그냥 $100 정도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제가 이제 $150나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뽕 뽑으려고 막 4시까지 하거든요. 4시까지 이렇게 또 타다 보니까 와, 뭐 집에 와가지고 이제 어제 여기서 이렇게 또 자는데, 와, 이게 밤새도록 막 뒤척이면서 이제 목을 이렇게 들끄시지 않습니까? 목을 드는데 목 근육이 다 그냥 맛이 가가지고 목을 잘 못 들겠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오늘도 일어나는데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노우보드 이제 안 탈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이제 스노우보드도 이제 밑창에 다 이렇게 너덜너덜 거려가지고 하나 다시 살까 했는데 그냥 저는 안 사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자주 안 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나이도 이제 40 이제 중반 이렇게 또 가다 보니까
이제 안 타도 되지 않나. 못하겠습니다. 못할 것 같지 않나. 그냥 이제 아들 이한이만 됐다 주고, 그리고 나중에 체린이도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또 타면은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CNBC 뉴스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How Trump's tariff rollout turned into stock market mayhem 이라고 이렇게 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발표를 한 다음에 이 미국의 이제 주식시장이 이틀 연속 엄청나게 폭락을 했거든요.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 정도 폭락을 하고, 그 다음 날에도 거의 6% 정도, 어제도 거의 6% 정도 이렇게 또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1%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렇게 또 나가지고, 아니 왜 이런 난리가 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베이스라인으로 이렇게 또 깔고 간 게 전 세계 나라들한테 10%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는 좋았죠. 그래서 많은 이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약한데, 뭐 10%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때까지는 주식이 이제 앱다이긴 하지만 장이 마감을 한 뒤에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이렇게 또 부활을 이렇게 또 시켜서 만들었죠. 보드 같은 거 이렇게 또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들면서, 베이스는 10%이지만 상호 관세, 우리나라한테 이제 못한 그런 나라들은 이 정도의 관세를 매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추가로 이제 60개국에 대한 개별적인 효율을 이렇게 또 적용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막 중국에다가는 중국 봐라, 미국한테 한 60% 정도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다가 34% 정도, 30몇 %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길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에다가는 뭐 거의 50% 매기고, 뭐 일본하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25% 이제 관세를 매기고, 뭐 유럽에다가도 뭐 20% 매기고, 뭐 여기저기에다가 뭐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매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미국의 실효적인 평균 관세율이 2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것은 1910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해요. 다시 말해가지고 1930년도에 그때 대공황을 이렇게 또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1930년대에 대공황을 일으킨 그 법안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그때 관세를 막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관세 올린 것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이 더 높은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충격을 먹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1930년대 그 대공황을 일으킨 그 관세율보다도 더 높다고 라고 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 분명히 미국은 경기 침체 올 것이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지금 뭐 주식시장 다 던진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잘못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만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중국에서 이렇게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너네들이 우리 중국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관세를 그만큼 매긴다고 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미국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매기겠다. 중국도 34%의 제가 보복 관세를 이제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우리도 비슷한 관세 지금 준비하고 있다. 뭐 캐나다, 멕시코도 우리도 비슷하게 보복 관세 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랑 엊그저께 뭐 주식시장 그냥 개 작살이 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만 이렇게 보복 관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복 관세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930년대 그때 대공황을 일으킨 그 법안, 그 관세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 1910년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지금 매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다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이 전문가들, 뭐 이코노미스트들, 뭐 경제학자들이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또 될 것이면서, 그러면서 경제 성장 둔화를 이렇게 또 초래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우리는 좀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이렇게 또 기대를 한다. 베트남에서 이제 막 전화를 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베트남이 거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미국의 관세를 이렇게 또 맞았거든요. 거의 한 50% 정도의 관세를 이렇게 또 맞다 보니까 바로 막 전화를 막 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이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좋은 이런 뭐 협상의 결과를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이렇게 또 봐야 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10% 관세 말고 그 상호 관세 있지 않습니까? 그 상호 관세 그 퍼센티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조절을 이렇게 또 할 수 있다. 협상만 잘 된다고 하면은 라고 거기다 이렇게 또 적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우리랑 좀 이제 무역 같은 거 좀 잘 하자고 싸바싸바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지금 관세를 어느 정도 이제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이 그런 이제 협상을 할 의지를 이렇게 또 보여주다 보니까 그 베트남에서 이렇게 또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나이키 있지 않습니까? 나이키들이나 그리고 또 다른 뭐 수많은 그런 이제 옷가지 같은 것들, 옷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옷을 만드는 그 기업들의 주가가 어제는 또 소폭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수많은 이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 정책이 95년 만에 최대 실수로 평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큰 실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발표를 한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이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 무너진 경제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다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버텨라! 버텨! 자신들의 그 리퍼블리칸 그 주들한테도 좀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버텨! 버티기만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주 그냥 기분 좋은 경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버텨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당연히 한번 이렇게 무너지고 난 뒤에는 올라가기는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지. 바닥을 친 뒤에는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 바닥을 안 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 망쳐놓고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은 진짜 1930년대만큼의 그런 이제 대공황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질 것 같아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이번에는 경제 회복을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또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관세율을 이제 가지고 나왔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심플하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이랑 무역을 이렇게 또 하면서 무역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이 무역 적자가 나는 것과 그것을 디바이바이 해가지고 임포트한 것들, 무역 적자 나누기 수입액, 그것을 구해가지고 나누기 2를 한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누기 2를 해가지고 나온 값이 바로 이 관세율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미니멈은 이제 10% 이렇게 또 깔고 가고,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도 무역 적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100여 개국에 일괄적인 새로운 관세를 이렇게
부과를 이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식은 굉장히 간단하다. 기본으로 10% 깔고 가고 무역 적자 나누기 수입 한 다음에 그거를 또 이제 반으로 나눈 게 바로 관세율이다. 그러면서 이 공식은 진짜 무식하게 이렇게 또 구한 것이다. 무역의 이제 장벽이나 존재 그런 뭐 이유 같은 거 하나도 고려를 이렇게 또 하지도 않고 단순히 그냥 이제 무식하게 이렇게 구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무식하게 이 적자 규모만 반영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관세율을 이렇게 또 매긴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세율이 굉장히 큰 영향을 이렇게 또 미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긴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상품만 포함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서비스는 제외가 된다 라고 한다고 하고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런 뭐 서비스들, 뭐 금융업들, 뭐 관광, 뭐 기술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가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또 제외를 한 그 상품만 포함을 해가지고 무역 적자 나누기 수입 나누기 2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제 스위스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수출이 많기는 많지만 미국으로 이렇게 또 수출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서비스가 좀 많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관세가 20% 유럽은 20% 먹지 않았습니까? 20%이다 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2024년도 이 딱 작년만 기준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무역 적자가 좀 이제 많았었던 그런 이제 나라들에는 좀 이제 많은 관세가 이렇게 또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뭐 최소 이제 관세율은 이제 10%이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이제 무역을 하는 그 어떤 나라도 흑자가 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또 무역을 이렇게 또 하면서 흑자가 났다고 하더라도 요번에 이제 최소 관세율 10%를 이렇게 또 맞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제 면제도 있었고 이중으로 이렇게 또 부과가 되는 그런 이제 나라들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 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어떤 나라인지 이렇게 또 보면은 캐나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금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벌써 전에 이제 관세 뭐 자동차나 뭐 철강에 대 가지고 이제 벌써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먹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나 이제 멕시코는 별도로 지금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한다고 하고 뭐 러시아나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제재가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제외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이중으로 관세가 이렇게 또 부과가 되는 것이다. 기존 관세에 이어가지고 새로운 관세가 이렇게 또 추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에 대한 물품들에 대한 관세는 54% 이상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중국은 지금 뭐 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그 여지를 이렇게 또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남겨두면서 이 나랑 이렇게 또 협상을 잘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미국에 엄청난 이득이 있다고 하면은 이 관세율 협상해줄게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는 진짜 지켜질 것이다. 이번에는 전에같이 미루지 않고 진짜로 지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랑 빨리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 정책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뭐 주식시장이 이틀 연속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난리가 난 뒤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골프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골프 여행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는데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뭐 난리가 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 여행을 떠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월스트리트 조널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국가들에 대한 10% 기본 관세를 이렇게 또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일부 국가들에는 또 이제 기존 관세 플러스 새로운 관세들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 이틀 사이에 미국의 이제 증시가 6.6조 달러의 규모가 시가총액이 증발을 했다. 6.6 트릴리언 달러가 사라졌다. 주식시장에서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는 경제혁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버텨라, 쉽지는 않겠지만 결과는 역사적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한번 넘어지면은 일어서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든데 아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든 나날을 이렇게 또 겪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JP 몰건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을 일부 철회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벌써 질러놨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벌써 다 질러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보복 관세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나 유럽 연합에서도 지금 미국에다가 보복 관세를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중국은 벌써 얘기를 했죠. 미국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34% 관세를 매기겠다. 벌써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JP 몰건에서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다 질러놨기 때문에 이제 빠꾸는 없다. 경기 침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기관들이 그렇게 많은 주식들을 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들, 이런 투자자들, 이런 전문가들이 주식을 이렇게 또 팔 때 그 판 주식을 다 받아준 게 바로 일반인들이었다고 해요. 리테일 인베스터들, 개미 투자자들, 한국에서 많이 받아주고 일본에서 많이 받아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난 지금 손실을 이렇게 또 입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개미들이 지금 손실을 입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 부가 또다시 평민들, 중산층들, 뭐 저소득층들에서 또다시 부자들로 이렇게 또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반 트럼프 시위가 미 전역에서 워싱턴 DC에서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 전역에 있는 여러 도심지들에서 지금 진행을 이렇게 또 오늘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이제 50개 주 전역에서 워싱턴 DC를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반 트럼프 시위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네요. 미국 뭐 50개 주 전역에서 하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이제 반 트럼프 시위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요. 멕시코에서도 반 트럼프 시위를 한다고 하고, 독일도, 프랑스도, 영국도 여러 나라들에서 반 트럼프 시위를 이제 한다. 오늘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 1200여 개의 이제 도시에서 시위가 지금 동시에 진행이 지금 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렇게 또 한 관세 정책,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여러 가지 그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들, 구구파적인 그런 이제 발언들이나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또 막 휘두르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최초의 대규모 저항 시위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에 대항을 하는 시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워싱턴 DC에서는 2만여 명이 지금 모일 예정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참가자들 이제 다수가 이 노조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이제 많이 날린 사람들이나, 그리고 뭐 중산층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보인다고 하고, 환경단체에서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모인다고 하고요. 뭐 LGBTQ 단체들, 뭐 팔레스타인 지지자들, 뭐 다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굉장히 커다랗게 이렇게 또 시위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위대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이런 행정 명령들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를 이렇게 또 축소를 하고 있는 거, 도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대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반대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관세 정책,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닌가. 그 관세 정책에 대한 것으로도 지금 반대를 하는 시위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주요 이제 슬로건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No King in the USA 라고 이렇게 또 외치는 그런 슬로건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독재자식으로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기는 막강합니다. 네, 지금 뭐 입법부에서도 하원의원, 뭐 상원의원 전부 다 공화당이 이렇게 또 차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법부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꽂아둔 그런 이 대법관들이 이렇게 또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 보수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 권한에 거의 뭐 손아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No King in the USA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책이 파워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만큼의 파워는 없다. 라는 그런 소리죠. 한 나라의 파워는 국민한테서 이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킹인 마냥 권력을 이렇게 또 휘두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슬로건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디폴트 머스크, 일론 머스크 추방해라고. 일론 머스크도 미국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일론 머스크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렇게 또 태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캐나다로 가가지고 캐나다 시민권도 따고 이제 미국으로 와서 이제 미국 시민권도 이렇게 또 땄나 봐요. 어쨌든 간에 캐나다에서도 그 일론 머스크의 시민권 박탈하자 라는 그런 움직임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새끼 뭔데 미국 와서 이렇게 아주 그냥 쌩 난리를 치느냐라고 하면서 디폴트 머스크라고 하는 슬로건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Hands off Social Security, 뭐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공화당이나 이렇게 또 해가지고 소셜 세큐리티를 지금 축소를 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셜 세큐리티 건드리지 말아라. 중산층들, 노년층들, 저소득층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소셜 세큐리티를 축소를 하고 이 부자들, 이 억면장자들, 이 기업들한테 감세를 지금 해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슬로건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고, Where has my country gone?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나라 어디 갔느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겁한 나라였느냐,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의롭지 않은 나라였느냐 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Send Musk to Mars 라고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 화성으로 보내버리려고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좀 이제 악감정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또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현장에서 이렇게 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느 뭐 뉴저지에 살고 있는 은퇴한 과학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민, 뭐 관세, 교육 등 모든 게 트럼프 대통령, 이 일론 머스크로부터 공격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 빨리 그만해라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어느 이제 참전 용사는 우리나라 지금 이 미국은 혼란 속에 있다, 기본 제도가 지금 탈취가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도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이끌고 있는 이 부서에서 정부 부서도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연방 공무원 23만 명 중에 20만 명을 지금 감축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고, 이 IRS도 25% 정도 이 해고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고, 사회보장국 소셜 세큐리티 직원도 7천여 명을 지금 해고를 이렇게 또 하면서 전화 상담도 지금 종료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노령층들에서 지금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백악관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백악관 이제 대변인은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격이 있는 수혜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 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들한테 소셜 세큐리티를 이렇게 또 제공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비판을,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거를 지금 본다고 하면 소셜 세큐리티 같은 것들을 화살을 불법 이민자들한테 이렇게 또 돌려가지고 축소를 진짜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항상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은 블레임은 어떠한 집단에다가 해두고, 가장 취약한 집단에다가 해두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 세큐리티가 실제로 축소가 될 수가 있다고 해요. 뭐 메디케이드나 뭐 메디칼 뭐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파리, 프랑스, 뭐 독일,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런던, 뭐 주요 도시들에서도 이 미국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를 하는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자라고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반대를 하는 안타이 트럼프 시위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뉴욕 타임즈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시위 이런 시위들 뿐만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유니버시티 미국에 있는 대학가들한테 대응을 해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학가들을 지금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이렇게 또 해라 라고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가들한테 엄청난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굴복을 하지 말고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대응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이렇게 연설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학은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 법을 어긴 게 없다고 하면은 뭐 자체적인 규범을 어긴 게 없다고 하면은 위협에 굴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막 밀어붙이면서 뭐 기금들 같은 거 뭐 잘라버리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학가들의 자신의 사상을 이렇게 또 심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굴하지 말고 대응을 해라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대학가들에 대한 그런 제재 형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컬럼비아 대학교에 4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금 철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1억 7,500만 달러를 지금 중단을 이렇게 또 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는 90억 달러 규모의 계약비의 지금 보조금을 검토 중에 있다. 와, 하버드 90억 달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는 연방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2천여 명이 지금 해고가 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학교들에서도 지금 대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버드 대학교 이제 교수들 800여 명 이상이 서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대학교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브라운 대학교라든지 프린스턴 대학교라든지 이런 대학교들에서 이제 강하게 이렇게 또 반발을 이렇게 또 하면서 1950년대 이후에 가장 최대 위협이다 라고 규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대학은 불편하거나 틀린 말도 허용을 이렇게 또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뭐 프리덤 오브 스피치가 자유로워야 한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막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사상 검증을 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대하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대학가에 있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듣기 싫다고 연사를 취소를 하거나 막는 건 미국 그리고 대학의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논리로 반박을 해야 한다. 그게 진짜로 승리를 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냥 압박을 하면서 그냥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전부 다 말을 하게 해라. 자신의 생각을 표현을 하게 해라. 그리고 논리로 반박을 해라. 논리로 반박을 한 다음에 자신의 논리로 이겨야지만 이게 진정으로 이렇게 또 승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은 뭐다? 독재 국가에서는 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이제 대학가들에서 이렇게 또 연설을 이렇게 또 하면서 대학교들도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맞서 싸워야 할 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 엑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이코노미 레볼루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경제혁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들, 이 경제학자들은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우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발표를 한 다음에 이틀 동안 미국의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이틀 동안에 6.6조 달러 이상이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6.6 트릴리언 달러가 사라졌어요. 시가총액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경제혁명이다. 이 끝은 좋을 것이다. 끝은 역사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업들은 걱정을 하지 말아라. 자국주의 그 중심의 무역정책을 이렇게 또 옹호를 하면서 우리는 잘만 버틴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hang tough, 버텨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못 버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은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폭락을 했는데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그 연준에서 도와주러 왔단 말이에요. 도와주러 왔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틀립니다. 상황이 지금 굉장히 복잡해져 가지고 연준이 지금 도와주지 못할 상황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기관들, 이 억만장자들이 주식을 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미 투자자들은 지금은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막 떨어졌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떨어지는 게 제가 항상 튀기면서 떨어지는데 지금 시작이거든요. 이게 올라갈 거예요. 튀기면서 올라가다가 또 떨어질 거예요. 또 떨어질 것인데, 이제 개미들은 아직은 쥐고 있거든요. 아직은 쥐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고 하면은 개미들까지 던진다? 진짜 엄청난 개폭락이, 지금 폭락한 것은 이거보다도 더 폭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직후에 미국 증시는 2일 만에 6조 달러 이상이 이렇게 또 증발을 이렇게 또 해버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요 기업들의 이제 생산 차질이 우려가 이렇게 또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항공기 부품 이제 공급 업체들, 뭐 자동차 제조업 업체들, 그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이제 수출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중단을 지금 고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커피, 초콜릿, 뭐 프레시 아이템들 있지 않습니까? 야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이 며칠 내에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이런 채소 같은 것들, 과일 같은 것들 엄청나게 이렇게 또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세가 이렇게 또 붙게 된다고 하면은 뭐 캐나다, 뭐 멕시코뿐만이겠습니까? 여러 나라들에서 이렇게 또 수입을 이렇게 또 하는데, 며칠 내에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가격들이 급등을 할 가능성이 이렇게 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계속 이렇게 또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6월 아이 뭐 경제학자는 관세는 생산 비용을 초래를 할 뿐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억만장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중산층들, 노동자들이 피해를 이렇게 볼 것이다. 평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뭐 아폴로 수석 경제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세가 몇 달 동안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1930년대 그 경제 대공황이 온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리버레이션 데이, 해방의 날 이제 관세가 무언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월 9일부터 시행이 되는 그 모든 국가들에 대한 보복 관세, 뭐 리시프로컬 그 관세 있지 않습니까? 상호 관세, 그게 이렇게 또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4월 9일부터 해방의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되면은 그때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떨어졌는데 아직 개미들이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개미들이 던지는 날에는 지금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게 진짜 침체입니다. 그게 진짜 침체.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주요 그런 동맹국들한테까지도 유럽, 한국, 일본 한테까지도 지금 보복성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엄청나게 많은 관세를 이렇게 또 부과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 경제학자들이 그리고 일부 공화당원들도 트럼프 대통령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생활비 이제 급등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만이 많다. 진짜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돼 가지고 물가가 이렇게 또 오른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고 이제 불안에 지금 떨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공급망을 지금 재편을 이렇게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편을 하면서 그러면서 엄청난 수익성이 악화가 될 것으로 지금 우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미국 기업한테도 엄청나게 악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심각한 충격을 이렇게 또 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1930년대 일어난 그 경제 대공황이 다시 발생을 하게 생겼습니다. 1910년도 이후로 미국의 관세가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1930년대 그때 그 높았었던 그 관세보다도 더 높은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해요. 지금 100년 만에 최악의 관세 정책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한테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재무장관 스캇 벤센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렇게 또 때린 이유는 미국 안에 있는, 미국 내에 있는 일자리를 이렇게 또 보호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산업의 이제 경쟁력을 강화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안보, 그리고 재정 확보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목표로 두고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라고 이 스캇 베센트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똘마니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만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 발린 말만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뭐 교수는 무역 적자 해소가 주된 목적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정치가 아닌 경제 원칙에 기반이 된 것이다 라고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는 대학교 언어 교수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제 과거 사례를 이렇게 또 비교를 이렇게 또 해본다고 하면은 1930년대 그때 그 관세법이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때 그 관세법이랑 비교를 많이 이렇게 또 되고 있는데, 그런데 1930년대랑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과 그리고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를 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미국의 수입 비중은 GDP에 비해 가지고 1.3%였는데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5%에 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관세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크다
라고 한다고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옛날보다 더 많은 이 무역을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화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1930년대에 일어났었던 그 경제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이렇게 또 초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전문가들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옹호를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냉각을 이렇게 또 유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그리고 금리를 내려가지고 안전적인 경제를 이렇게 또 만드는 제2형 회복 전략을 이렇게 또 노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경제를 리셋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리셋을 하는 큰 도박이다. 그리고 시장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지수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는 있지만 이 경제를 리셋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미국이 쌓아왔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앞으로 못 싸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미국을 담보로 해가지고 큰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 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지금 리셋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를 하는 사람들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나 어쨌든 간에 경기 침체는 온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주식시장은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개미들이 안 던지고 있거든요. 개미들이 던지기 시작을 하면은 더 무너집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폭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메리칸 비즈니스들, 미국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서바이벌 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불안하다. 그리고 이제는 물건의 가격을 싸게 맞추기 위해 가지고 더욱더 어려워졌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혼란에 휩싸여 있고 그리고 분노에 이렇게 또 휩싸여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들한테 모든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매기기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으로 10%이고 그리고 따라서는 60%대까지도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길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가격 인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가격 인상을 하더라도 우리 이 기업들은 수익이 감소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가격을 이제 인상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마지노선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까지만 이 가격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수익은 줄어든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스몰 비즈니스들은 아니 왜 가격을 올려라고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욕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수익은 늘어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바이벌 하는 것도 이제 힘들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우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발표를 한 그 관세 정책을 본다고 하면은 자동차, 신발, 커피, 초콜릿, 광범위한 거의 모든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가격이 인상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비즈니스들이나 중간 규모의 이제 비즈니스들이나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부터 10% 시작이 된다고 하고 4월 5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 리시프로컬 이 관세는 4월 9일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큰일 났다 라는 그런 소리죠. 수많은 기업들에서 이 가격을 올리기는 싫지만 그런데 버틸 여유가 없다 라고 한다고요. 굉장히 많은 원자재 같은 것들을 중국에서 이렇게 또 수입을 하는데 그런데 중국 관세가 지금 54%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화가 난다.
예, 우리 같은 스몰 비즈니스들은 예, 생존이 지금 위협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나 망하게 생겼는데 라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예, 그런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찍었기 때문에, 자신이 찍었는데 자신의 해고를 당하고 자신의 기업이 망하게 생겼어. 자신의 그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들이 망하게 생겼어. 그런데 얘기를 하고 있지 못하고 해. 내가 뽑았기 때문에. 예, 지금 미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미국에 있는 그 엄청나게 많은 트럼프를 뽑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경제를 리셋을 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나 망하게 생겼다. 나 잘못 뽑은 것 같다. 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예, 지금 큰일 났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나 이 소규모 이 비즈니스들이 중국에서 수입을 하거나 베트남에서 인도에서 수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수입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또 했는데 지금 이 관세가 40몇 퍼센트, 50몇 퍼센트, 20몇 퍼센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 이제 망했다 라는 그런 소리지.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매출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사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는 게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인컴 텍스를 줄여준다고 하면서 얼마만큼 이제 줄여준다라고 뭐 몇천 달러, 저희 같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뭐 몇천 달러 세이브 되는 거야. 몇천 달러 세이브 되는 건데, 그런데 이런 기업들, 대기업들이나 이런 억만장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를 절감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 절감을 한 것을 이런 관세를 통해 가지고 지금 거두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몇천 달러 감세를 해주고 지금 몇천 달러 더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예,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이 중산층들이랑 그리고 저소득층들이 큰일 났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전반적으로 다 입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억만장자들, 대기업들 이런 사람들 빼고는 다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하고 있습니다. 요거 타노스가 나와가지고 이거 리셋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하고 있어요.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절반을 지금 다 죽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 이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영국 있지 않습니까? 영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동차 기업, 제규어, 그리고 이제 랜드로버가 있지 않습니까? 제규어하고 이제 랜드로버에서는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는 그 차량들을 우선 잠시 중단을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뭐 아시다시피 지난 4월 3일부터 미국에 수입이 되고 있는 자동차들에 대해 가지고 25% 그 세금이 이렇게 또 붙게 됐거든요. 관세가 이렇게 또 붙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영국에서는 뭐 제규어나 뭐 랜드로버 영국 자동차들 수출을 우선 일시적으로 이렇게 또 중단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지금 이 제규어나 이 랜드로버에서는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비용 증가가 이렇게 또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 지금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제규어나 이 랜드로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다가 연간 판매의 4분의 1, 25% 정도를 이렇게 또 판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시장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선은 수출을 중단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관세가 너무나 높다 보니까 만약에 25% 관세를 다 먹는다고 하면은 팔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자동차 기업들은 그 마진이 굉장히 적어요. 뭐 10% 내외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 마진을 하나도 안 남긴다고 하더라도 15%가 적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15% 자동차 가격을 이렇게 또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판매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제규어나 이 랜드로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우선은 수출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재고는 충분히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들이 이 랜드로버의 제규어가 살아남을지에 대한 미국에서 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규어나 랜드로버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한국에 현대 기아 자동차도 지금 난리가 나서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수입이 되거든요. 수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게 이뭐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품들 같은 것들이 한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또 넘어오는데, 지금 이제 5월 달부터 자동차 부품들에 대해서도 25% 이제 관세를 매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제 관세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너무하다라고 하면서 이 의회에서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공화당에서 이렇게 또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 법안 내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세금을 이렇게 또 부과를 할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알려야 된다 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세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한 보고서를 이렇게 또 제출을 해야 한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 법안에 따른다고 하면은, 그리고 의회는 60일 이내에 해당 세금에 대해 가지고 승인을 해야지만 그 세금이 부과가 되든지 아니면은 종료가 되든지 한다. 그런데 예상 결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을 거부를 할 수가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을 거부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의회에서 두 차례 3분의 2 이상의 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야지만 통과가 된다 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이 지금 막강하단 말이에요. 하원이나 상원이나 다 공화당 차지해 있고, 지금 이 사법부도 보수파로 끼어 있고, 뭐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딱 버티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통과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분명히 미국 경제 리셋이 될 것 같습니다. 리셋이 된다고 하면은 주식시장 다 폭락합니다. 지금 기관들은 다 던지고 다 안전자산에다가 다 몰아넣습니다. 다 몰아넣고 막 국채 사고 있고 뭐 난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개미들이 얼마 전에 다 받아줬는데 개미들 큰일 났습니다. 다 날아가게 생겼어 지금. 그러면서 또 여기 이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틱톡 있지 않습니까? 그 틱톡 딜을 익스텐드를 이렇게 또 시켰다, 연장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틱톡이 이제 바이트댄스에서 분리를 해야 한다 라고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미국에서 이제 금지가 된다 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데드라인을 줬거든요. 데드라인을 이렇게 또 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바이트 댄스는 틱톡을 분리를 할지 말지 아직도 결정을 안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75일에 데드라인을 이렇게 또 연장을 이렇게 또 해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관세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시작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는 중국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한 54% 정도의 관세를 매긴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34%의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긴다고 하고, 이 와중에 이 틱톡 그 딜에 대해 가지고 우선은 이제 연장을 이렇게 또 해준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많은 거래가 협상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와,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 USAID 있지 않습니까? USAID에서 미얀마 그 지진 나가지고 뭐 자연재해가 뭐 난리가 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미얀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사망자들의 수는 3,300여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 이 미얀마의 7.7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 USAID에서 3명의 3명이에요, 3명. 네, 3명의 이제 원조팀을 이렇게 또 구성을 해가지고 미얀마에 보냈다고 합니다. 미얀마에 보냈는데, 미얀마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미얀마를 도와주려고 딱 했는데, 이 3명이 해고가 됐다. 라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 3명을 해고를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야, 이거 미치지 않았습니까? 야, 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나. 예, 이런 자연재해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심각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뭐 수많은 나라들에서 자원봉사단체 다 보내고 이렇게 또 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것도 겨우 모아가지고 3명 보냈는데 그 3명 보낸 것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해고를 시켜버렸다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아마 이제 그냥 돌아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뉴욕타임즈에서는 지금 이 연준에서 본다고 하면은 제롬 파월 의장 이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연준에서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이 주식 폭락 사태 있지 않습니까? 주식 폭락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은 이 구조를 하려고 지금 오려고 하고 있지 않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연준이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좀 뭐 난리가 나기는 났지만, 그런데 경제적인 영향을 좀 더 이제 신중하게 이렇게 또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겠다. 다시 말해 가지고 즉각적인 시장 구조를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롬 파월 의장은 경제적인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적절한 금리 정책을 결정을 하기에는 이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초토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틀 만에 10% 이상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다 이제 조정 국면으로 이렇게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약세장, 이제 베어마켓으로 이렇게 또 들어갈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왜냐하면 연준이 하는 것이 물가 상승을 억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고용을 촉진을 하는 그 목표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고용이 아직도 좀 탄탄하다고 해요. 고용이 아직도 탄탄하기 때문에 굳이 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물가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도 있다. 물가가 오른다고 하면은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내릴 상황은 아니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한테, 파월 의장한테 금리 인하하라고 계속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해가지고 자신의 그 SNS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또 적어요. 제롬 파월 의장, 정치질 그만하고 금리 이제 내려라 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파월 의장은 계속 거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지금 놓여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예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연준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이번 이 경기 침체는 최근의 그 상황이랑은 이제 다르다라는 그런 소리라고 한다고 하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연준이 나와가지고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을 이렇게 또 뿌리지 않았습니까? 2008년도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도 나와가지고 돈을 뿌렸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왔더라도 그때 주식시장에 돈을 뿌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애매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해 보일 수가 있어 보인다 라고 한다고 해요.
연준은 이번에는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물린 사람,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많은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미 투자자들인데, 개미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못 버티고 이제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팔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더 내려갈 수가 있다고 해요. 기관 투자자들은 거의 다 지금 뺐다고 하는데 지금 이 개미 투자자들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어제도 7% 정도가 폭락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3년 만에 최저치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 7%나 빠진 이유는 중국이 보복관세를 이렇게 또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중국에서 34% 미국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매기겠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원유도 이제 안다라는 그런, 이제 원유 이제 수요가 급감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원유도 이제 7% 정도 이렇게 또 급감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브렌트유는 65달러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WTI는 61달러까지 이렇게 또 하락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만 10% 넘게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고 해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전체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의 이제 보복 관세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 오펙 플러스에서는 이제 생산을 증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생산 증가를 한다라는 그 계획을 앞당긴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지네들도 위협이 느끼니까 빨리 더 많이 팔아야지. 지금 유가가 내려가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게 있기 때문에 빨리 먼저 파가지고 팔아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더 끌어올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생산 증가를 더 빨리 한다라는 그런 소리야. 그래가지고 유가는 더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실제로 경제 리셋이 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진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다 내려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